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국 시장을 타겟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 원리의 범용성을 통해 글로벌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 스포티파이의 수석 연구원이 사내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PT에서 뜬금없이 한글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시장에 적용 가능하단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티파이의 뉴욕지사 글로벌 음악 트렌드 분석팀 수석 연구원 에밀리아 클라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K-팝과 한글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미국 10대였죠.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K-팝과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BTS의 DNA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K-팝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면 항상 K-팝 뮤직비디오를 찾아보고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노력했죠. 물론 가사의 의미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리듬과 멜로디는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제 인생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첫날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제 룸메이트가 한국인 유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제가 방에 BTS 포스터를 붙이는 걸 본 지수가 놀라며 말을 걸어왔어요. 너도 BTS 팬이야?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답니다. 지수와 저는 금세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K-팝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고 지수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복잡한 표현들을 배우게 되었죠. 어느 날 지수가 흥분해서 제게 달려왔어요. 에밀리아, 큰일 났어. BTS가 LA에서 콘서트를 한대. 저희는 곧바로 티켓 예매에 도전했고 운 좋게도 티켓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대화 주제는 온통 콘서트 준비와 LA 여행 계획뿐이었어요. 드디어 콘서트 당일 저희는 아침 일찍 LA로 향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그 열기는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한국어로 된 응원 문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K-팝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콘서트가 시작되고 BTS가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답니다. 그들의 퍼포먼스는 TV나 유튜브로 봤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한국어 가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죠. 콘서트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와 저는 끊임없이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때 지수가 제게 물었죠. 에미, 넌 정말 한국어를 잘하게 됐어.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저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K-팝과 한국 문화, 그리고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단순히 K-팝 팬을 넘어서 한국 문화와 언어에 깊이 매료되어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BTS 콘서트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답니다. 음악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접하고 그것이 제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비록 그 당시 한국을 여행 가진 못했지만 이 경험은 나중에 제가 스포티파이에서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음악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음악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제 열정을 인정받아 글로벌 음악 트렌드 분석팀에 합류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지만 점차 일에 적응해 나갔답니다. 제가 맡은 주요 업무는 전 세계의 음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음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K-팝의 놀라운 성장세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고 이는 우리 데이터에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었죠. 어느 날 팀 회의에서 저는 이 현상에 대해 언급했어요. 최근 K-팝의 글로벌 인기가 놀랍도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팀장님과 동료들도 이 의견에 동의해 주셨고 저는 K-팝 분석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인기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음악적 특성,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죠. 그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어 가사의 분석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해
가사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한국어 가사의 패턴과 리듬이 다른 언어와는 확연히 달랐던 거예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의 독특함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효율성이 눈에 띄게 드러났죠. 이런 문자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한글의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는 동료들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 그리고 그것들이 조합되는 원리를 공부할수록 저는 더욱 깊은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이건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 같아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저는 이 발견을 팀원들과 공유했죠. 그러던 중 문득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한글의 이런 특성이 AI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저 스스로도 이 아이디어가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 가설이 실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밤낮 없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저는 팀장님께 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글의 구조를 AI 학습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이를 통해 우리의 음악 분석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보시더니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에밀리아, 당신 아이디어가 정말 혁신적일 수 있겠어요. 이걸 더 발전시켜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했어요. 한글의 구조를 AI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더 정확한 음악 분석과 추천이 가능할지 끊임없이 생각했죠.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때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세종대왕님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한글을 만들어내셨잖아. 나도 포기하지 말자. 어느 날 회사에서 큰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AI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성과가 기대되는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에요. 지사장님의 이 말에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제가 연구해온 한글법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죠. 이번이 기회야. 한글의 과학성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곧 큰 장애물이 나타났답니다. 일본 음악 담당자인 켄지 사토가 J-POP AI 프로젝트를 제안한 거예요. 켄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죠. 일본 음악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훨씬 크고 안정적입니다. J-POP AI는 분명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켄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저도 잠시 주눅이 들었답니다. 정말 일본 시장이 그렇게 큰가? 내 프로젝트가 승산이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한글봇의 잠재력을 보여줘야 해. 프레젠테이션 날 켄지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일본 음악 시장의 규모와 안정성을 강조했고 일본 음악의 글로벌 인기도 언급했죠. 그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고 청중들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제 차례가 되자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600년 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에요. 저는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는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는 AI 학습에 최적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흥미로워지는 게 보였어요. 이어서 K-팝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K-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한글봇을 통해 우리는 이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구심 어린 눈빛들이 보였어요. 한 임원이 물었죠. 하지만 실제로 한글봇이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잖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실험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존 AI와 한글봇의 K-팝 가사 분석 결과 비교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한글봇은 기존 AI보다 30% 더 정확하게 가사의 감정과 뉘앙스를 파악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더 놀라운 건 한글봇이 K-팝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의 음악도 더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BTS의 봄날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슬픔이 아닌 그리움, 희망, 인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어요. 한글봇은 이런 미묘한 뉘앙스까지 정확히 포착해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그때 지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제안이에요.
에미리아. 하지만 여전히 일본 시장의 크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네, 일본 시장이 크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하나의 시장이 아닌 글로벌 음악 시장 전체를 혁신하는 거예요. 한글봇은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사실 한글봇의 원리는 일본어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켄지 씨와 협력한다면 우리는 아시아 음악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AI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에 켄지도 지사장님도 눈을 반짝였어요. 회의실 전체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찼죠. 결국 치열한 논의 끝에 한글봇 프로젝트는 승인을 받았어요. 에미리아의 한글봇과 켄지의 일본 음악 전문성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죠. 이것이 우리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승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죠.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켄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경쟁자에서 동료가 된 우리는 이제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거죠. 켄지, 우리가 만들 AI가 음악의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정말 기대돼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펴고 한글봇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구상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한글봇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후 우리 팀은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답니다. 먼저 우리는 한글봇을 K-팝 외의 다양한 언어와 장르에 적용해보기로 했어요. 과연 한글의 원리가 다른 언어에도 통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했죠. 놀랍게도 한글봇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의 음악을 분석하는 데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외쳤죠. 한글의 원리가 마치 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글봇이 각 언어의 문화적 뉘앙스까지 정확히 파악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인어 가사의 정열적인 표현이나 프랑스어 가사의 시적인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더라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스포티파이의 음악 추천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어요. 한글봇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AI 시스템은 사용자의 취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음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었죠. 와, 이 추천 목록 정말 대박이에요. 새 시스템을 처음 경험한 한 직원이 감탄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은 곧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새로운 추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보다 40% 이상 상승했어요. 많은 사용자들이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숨은 명곡들을 찾게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었죠. 이 성과는 곧 음악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유명 음악 프로듀서들이 한글봇의 분석 결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아티스트들은 작곡 과정에서 한글봇의 인사이트를 참고하기도 했답니다. 에미리아, 당신의 한글봇이 음악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트렌드 분석 팀장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음악 창작과 감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바로 일본어 음악 분석이었죠. 켄지와 저는 한글봇을 일본어에 적용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에미리아, 일본어와 한국어는 문법 구조가 비슷해요. 이 점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켄지의 제안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글봇을 수정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우리는 일본어 음악 분석에도 성공했어요. J-팝의 감정 표현과 문화적 배경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해냈어요, 에미리아. 켄지가 기쁨에 넘쳐 외쳤어요. 이제 정말 아시아 음악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봇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권의 음악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도구가 된 거죠. 에미리아의 한글봇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지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앞으로 음악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글봇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 혁신을 가져왔어요. 한글봇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의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언어정보과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죠. 에미리아님, 한글의 과학성을 AI에 접목시킨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글학 국제학술대회에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한글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다니요. 하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학회 참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장님에게 이 소식을 직접 전했더니 그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에미리아,
이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력 방안도 모색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학술대회 준비와 함께 한글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몰랐던 한글의 놀라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한글의 역사와 아름다움에 그저 압도될 뿐이었죠. 이곳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학예사의 설명에 저는 숨을 죽였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직접 쓴 문서 앞에 서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한 장의 문서가 어떻게 현대 AI 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경외감에 사로잡힌 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세종대왕 기념관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과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라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고요? 이런 철학적 깊이가 AI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발견들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한글봇을 단순한 언어 처리 도구가 아닌 인간의 사고와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AI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학술대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AI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시작했죠. 제가 경험한 한글의 놀라운 특성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AI 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연설이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김 박사님, 한글과 AI의 결합이 언어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회를 계기로 저는 여러 한국의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과도 미팅을 가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간과 우주를 이해하는 철학적 도구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저는 한글봇의 새로운 버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한글봇 2.0은 단순히 언어를 처리하는 AI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고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AI가 될 거예요. 이 비전을 팀원들과 공유했을 때 모두가 흥분된 모습이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며 저는 깊은 감사함과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인 한글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글의 과학성과 철학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더 나은 AI 기술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인 한국과 함께 이 혁신을 이뤄나갈 거예요. 여러분, 한글과 AI의 만남이 가져올 미래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어요. 한글의 지혜와 현대기술의 만남이 어떤 놀라운 혁신을 가져올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기업에서 일하는 에미리아 씨가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게 되어 뿌듯한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더하면 좋을지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